제5장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왜 여기 왔는지 바른대로 말해라. 니놈들이 잡아오니까 끌려왔을 뿐이다. 이 독종 같은 놈, 더 매운맛을 보여줘라. 일본인 경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구의 몸은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김구는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다. 1911년 1월 김구는 일본인 경찰에 잡혀 유치장에 갇혔다. 35살 때의 일이다. 이때는 이미 나라가 망한 뒤였다. 1910년에 이루어진 한일 병합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외교권에 이어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고스란히 일본에 넘겨준 것이 한일 병합조약이었다. 고종 황제는 아무런 실권이 없는 이름뿐인 왕으로 대궐 안에 갇히고 일제가 만든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때였다. 김구는 체포 당시 황해도 안악의 양산학교 교장이면서 신민회의 주요 회원 중 한 사람이었다. 신민회는 미국에 있던 안창호가 귀국해서 광복을 위해 조직한 비밀단체였다. 여기에서는 양기탁, 이승훈, 이동영 등을 비롯하여 400여 명의 애국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신민회의 지도자들이 만주에 무관학교를 만들어 광복을 위해 싸울 군인을 양성하기도 하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 김구를 찾아왔다. 부자들이 독립운동에 비협조적이라 위협을 해서라도 자금을 모을 작정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안중근이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한 뒤라 안명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김구는 깊이 생각해 본 뒤 만류했다. 자금이 시급하지만 방법이 바람직하지 못하오. 힘이 들더라도 부자들이 스스로 돈을 내놓도록 설득해야 하오. 안명근은 김구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현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안명근과 관련된 사람들이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 이른바 안악 사건이다. 이어서 신민회의 지도자들도 대부분 경성으로 잡혀갔다. 간악한 일본은 애국지사와 학생들의 사기를 일찌감치 꺾어 독립운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김구가 경성의 경시 총간부 유치장에 갇힌 것도 그 때문이었다. 김구가 겨우 정신을 차리자 경찰의 신문이 다시 계속되었다. 안명근을 알고 있지? 안중근 의사의 사촌인 것은 안다. 무관학교를 세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계획했었잖아. 그런 일은 없다. 김구의 대답이 끝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가죽 채찍이 사정없이 퍼부어졌다. 김구는 또 까무라치고 말았다. 김구는 8번째 신문실에 끌려왔다. 이 미련한 놈아, 공범자들이 모두 실토했는데 네 놈만 버틴다고 될 줄 아느냐? 굴러들어와 박힌 돌멩이 같은 놈.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살려주겠지만 계속 버티면 이 자리에서 죽는다. 우리를 돌멩이로 알고 파내려는 네 놈들보다 파헤쳐지는 돌멩이의 고통이 더 심하여 나 스스로 죽을 테니 구경이나 해라. 김구는 기둥에 머리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경찰들이 인공호흡을 시키고 찬물을 끼얹어 다시 살려놓았다. 나라가 망한 국민은 죽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날일수록 김구는 유치장에 돌아오면 목청껏 고함을 질렀다. 이 잔인무도한 외놈들아! 니놈들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정신만은 결코 빼앗지 못하리라! 이것은 같은 유치장에서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동지들을 격려하고 더욱 마음을 굳게 다잡아
자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김구는 이윽고 종로 감옥으로 옮겨져 검사의 신문을 받았다. 옆방에서 양산학교 학생인 이원형을 신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명근이 학교에 왔을 때 김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날 김 선생님은 학교에 안 계셨습니다. 14살인 이원영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안명근과 김구가 같이 있는 걸 봤다고만 말하면 지금 당장 집으로 보내줄 텐데 어서 시키는 대로 대답해라. 그렇게 말할 테니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김구를 담당한 검사가 초인종을 울리자 이원형이 방으로 들어왔다. 검사가 이원형에게 물었다. 네가 양산학교 학생이냐? 네. 학교에서 안명근과 김구 선생이 같이 있는 걸 보았느냐? 네. 검사가 김구에게 큰 소리 쳤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할 텐가? 같은 날 같은 때에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두 곳에 나를 있게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소. 이것으로 신문은 끝이 났다. 며칠 뒤 김구는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구의 어머니는 의연히 아들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옥살이 하는 것이 큰 벼슬을 하는 것보다 자랑스럽구나.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라. 김구는 곧바로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졌다. 그런데 간수가 수갑을 풀지 않고 너무 꼭 쬐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김구의 손목이 끔찍하게 부어올랐다. 감옥 생활의 고통은 이보다 더했다. 여름이면 좁은 공간에서 수감자들의 땀냄새와 더위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손과 발이 썩어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감옥에서는 밥을 먹기 전에 수감자들에게 경례를 시켰다. 일본 천황이 죄수들을 불쌍히 여겨 내리신 밥이니 머리 숙여 절하여 천황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었다. 콩밥 한 덩어리를 앞에 놓고 경례 소리에 맞춰 수감자들은 무얼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천황을 죽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외놈들은 천황이나 황후가 죽으면 특별 사면령을 내려 죄수들을 풀어준답니다. 김구도 이때부터 틈만 나면 진심으로 기도했다. 원수인 일본 천황을 내 손에 죽게 해주소서. 또 한 가지 기도를 덧붙이는 일도 잊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광복하여 독립정부를 세우는 날, 그 청사의 뜰을 쓸고 창문 닦는 일을 해보고 나서 죽게 하소서. 김구가 기도를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을 때 소원 하나가 이루어졌다. 일본 천황과 그 황후가 정말로 잇따라 죽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김구는 2번의 감형을 받아 5년으로 형기가 줄었다. 이제 남은 형기는 2년 남짓이었다. 그리하여 김구는 다시 살아서 세상에 나갈 희망이 생겼다. 이때 김구는 이름 한자를 9구자로 바꾸고 백범이라는 호도 지었다. 이름을 바꾼 것은 거북구자가 일본의 국적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며, 호를 백범이라 지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천대받아온 계층인 백정과 보통 사람인 범부까지도 모두 깨어 나라를 되찾겠다는 염원에서였다. 백은 백정의 백, 범은 범부의 범에서 딴 것이다. 김구는 인천 감옥으로 옮겨졌다. 서대문 형무소의 일본인 과장에게 반항하여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 감옥의 죄수들은 인천 부두를 만드는 공사에 많이 동원되었다. 과연 인천의 징역살이는 고된 것이었다. 날마다 부두 공사장에 나가 흙을 치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김구조차 계단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려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정도였다. 그러나 한 쇠사슬에 연결된 죄수들은 서너 달 후면 석방될 죄수들이었다. 이들까지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일했다. 1914년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간수장이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55번 김구 어디 있나? 가석방이다. 그 소리를 들은 김구는 벌떡 일어나 수감자들을 향하여 꾸벅꾸벅 절을 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몽롱한 상태로 김구는 감방을 빠져나왔다.